이번 시간은 유형사선의 감가상각을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감가상각 공부의 정액법하고 정률법은 전산회계 2급에서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이외의 방법, 내용연수 합계법하고 생산량 비례법이 있어요. 이것을 집중적으로 공부할 겁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의의를 알고 계시죠? 취득원가를 체계적, 합리적으로 비용화하는 과정을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가상각의 3요소 보시면 취득원가, 잔존가치, 추정 내연연수가 있어요. 그리고 잔존가치인 경우, 유의적인 경우, 즉 유의적이라는 것은 의미가 있다는 뜻인데 결국 중요한 아니면 중대한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잔존가치가 유의적인 경우 매 보고금 기간 말, 즉 결산일에 재검토하시면 되는 겁니다. 즉 차량의 취득 원가 3억 원이에요. 근데 취득 당시에 잔존가치를 1,000만 원으로 봤어요. 근데 지나면서 잔존가치가 100만 원으로 떨어질 수가 있죠.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유의적인 경우에만 재검토하게 돼 있다는 거. 그리고 내용연수는 경제적 내용연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 수익 획득기간, 기대기간을 의미하는 거겠죠. 감가상각 방법, 정액법 보도록 할게요.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하고 내용연수를 나누시면 되는 거죠. 우리 취득가액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게 감가상각 대상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률법도 배웠어요. 정률법은 장부가액법이죠. 따라서 장부가액 곱하기 상각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첫째 년도는 기초감가상각 누계액이 제로이기 때문에 장부가액 곱하기 상각률이 되는데 2차 년도부터는 취득가액이 있으면 여기에 기초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한 상태에서 상각률을 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률법이 약간 좀 어렵죠. 그래서 전산회계 2급에서 우리가 요거 방법은 공부했던 겁니다. 그러면 연수합계법 말 그대로 내용연수를 합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즉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에서 잔존가치, 감가상각 대상액 똑같습니다. 정액법하고 여기에 내용연수의 합계하고 자녀 내용연수가 있죠. 5년이다 그러면 5, 4, 3, 2, 1 이렇게 자녀 내용연수가 1년씩 경과할 때마다 줄어들게 돼 있다는 거. 그리고 내용연수 합계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n 곱하기 n 플러스 1 나누기 2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 4년이다. 그럼 어떻게 계산됩니까? 4 곱하기 5 하시면 4, 5, 20이죠. 여기 나누기 2 하면 10년이 되는 거예요. 결국 1, 2, 3, 4 더하시면 10년이 된다는 거. 그래서 요게 연수합계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감가상각 대상액법, 즉 연수합계법하고 정액법, 감가상각 대상액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생산량 비례법도 마찬가지죠. 취득가에서 잔존가치. 그래서 총 수정 생산량이 있죠. 여기에 단기 생산량 있으면 요거 갖고 이제 감가상각비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감가상각 대상액을 가지고 우리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거예요. 결국 감가상각 대상액을 구하는 방법은 연수합계법, 생산량 비례법, 정액법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감가상각 방법, 내용연수 합계법 한번 내용연수가 3년이라고 가정하시면 내용연수 합계는 어떻습니까? 3 플러스 2 플러스 1 하니까 6년이 되죠. 이것은 3 곱하기 4 나누기 2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결국 취득 시에는 취득가액이 100만 원이었었죠. 그리고 취득 시점에서는 장부가액 동일합니다. 그러면서 1차 년도 지금 100만 원에서 10만 원 차감한 게 감가상각 대상액이죠. 여기에 3은 뭡니까? 3은 자녀 내용연수. 첫째 논주니까 3년이 남았죠. 그러니까 3년. 그리고 내용연수 합계 6년으로 나누시면 감가상각비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45만 원이 되는 거죠. 45만 원. 그러면 감가상각 누계액이 45만 원이 되는 거죠. 첫째 연도. 따라서 취득가액에서 요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하는 게 이게 장부가액이 되는 겁니다. 2차 년도도 마찬가지예요. 감가상각 대상액 곱하기 요게 2년이 자녀 내용연수죠. 그리고 6년이 내용연수 합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하니까 30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은 45만 원하고 30만 원을 더하니까 75만 원이 되는 거죠. 따라서 100만 원에서 75만 원 차감한 2차 년도는 장부가액이 25만 원이 되는 겁니다. 3차 년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결국 기본적인 논리는 요 감가상각 대상액 갖고 계산한다는 거, 이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상각 방법에 따른 감가상각비를 한번 우리 그래프를 그려봤어요. 결국 X축은 내용연수, Y축은 감가상각비가 되는 거죠. 정해법은 매년 일정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해법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정률법은 초기에는 많아지고 점점 갈수록 적어집니다. 근데 생산량 비례법은 생산량에 따라서 일정하지가 않죠. 그래서 생산량이 많으면 많이 했고 생산량이 적으면 적게 하고, 이게 생산량 비례법입니다. 생산량에 따라서 일정치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취득 초기에 우리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됩니까? 가장 많은 게 정률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내용연수학계법, 정해법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알고 계시겠죠? 그러면 정해법, 연수학계법, 정률법에 대해서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결국 정해법, 연수학계법은 감가상각 대상액이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률법은 장부가액법이랬죠. 장부가액.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한 겁니다. 결국 정해법은 내용연수를 나눠서 매년 일정하게 하는 거고, 내용연수학계법은 연수학계하고 자녀내용수 있죠? 이것을 계산해 갖고 감가상각 대상액으로 곱하시면 되는 거예요. 초기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초기 감가상각비는 어디가 제일 큽니까? 우리 정률법이 가장 크죠? 그 다음에 내용연수학계법, 그 다음에 정해법이 되는 겁니다. 장부가액법은 장부가액은 반대가 되는 거죠. 초기에. 결국 장부가액은 어떻게 계산됩니까?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하니까 감가상각비를 많이 하면 장부가액은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역순이 된다는 거. 즉 정해법, 내용연수학계법, 정률법이 된다는 거. 그래서 초기 감가상각비 순서를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